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근육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육과 관련된 길이 계산 문제가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출제되고 있는 근육 파트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루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마스터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을 꼭 형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9쪽부터 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근육에 대한 종류가 나오죠. 자, 근육에 대한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뼈와 연결된 근육, 골격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 심장근, 그 다음 나머지 근육들을 전부 다 내장근으로 우리가 다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첫 번째 그림이 골격근, 두 번째가 심장근, 세 번째가 내장근에 해당된다라는 점. 됐지? 자, 그러면 내장근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근육에 대한 종류를 보면 2단원에서 배웠던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근육 있지? 자, 그 다음 신경계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신경계 파트에서 나왔던 근육 중에 하나가 눈 속에 있는 근육, 홍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오줌을 일정 시간 동안에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인 방광이라는 근육이 대표적인 내장근에 들어간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가시면 된다. 세 가지 근육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들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생김새가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보이지? 골격근 같은 경우는 이런 원통형 구조가 가지런하게 배열되는 형태라면, 심장근은 이 원통형 구조가 중간중간 이렇게 갈라진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무늬가 보인다고. 무늬가, 이 무늬를 뭐라 부르냐면 가로무늬라 불러요. 가로무늬. 세로인데요, 돌림도 가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골격근하고 심장근은 공통적으로 생긴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얘들을 가로무늬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내장근 같은 경우는 애들과 다르게 이런 무늬가 보이지 않아. 즉 가로무늬가 없다 그래서 얘들을 민무늬근 불러요. 원래 민이 없다라는 뜻인데 무늬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로무늬가 없다 그래서 민무늬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 됐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들은 이제 기능과 연결을 생각을 하면, 골격근은 주로 대뇌의 통제를 받는 근육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운동, 즉 수위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지. 그래서 골격근을 따로 우리가 수위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심장근하고 내장근은 대뇌가 통제할 수 있는 근육들이 아니지. 그래서 간뇌나 중뇌나 연수나 그다음 일부 척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수위 운동이 아닌 불수위 운동, 즉 자율 운동에 관여를 한다고. 그래서 골격근을 수위근, 얘들을 불수위근 또는 자율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다음 이것들은 일종의 반응기들이잖아. 그럼 이 반응기와 연결된 원심성 신경이 있을 거라고. 이 원심성 신경이 체성이냐 자율이냐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지. 자, 골격근은 무조건 일단 뭐가 연결돼 있다? 체성 신경이 무조건 연결돼 있다. 주 중추는 대뇌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심장근은 말 그대로 심장이지. 그래서 주 중추는 연수인데 심장근과 연결된 원심성 신경은 기능상으로 우리가 자율신경으로 빼는 거지. 그럼 자율신경 중에서도 뭐하고 교감하고 그 다음에 부교감이 당연히 연결돼 있을 것이고. 되겠지? 자, 해부학적 구조를 다시 한번 들어가면, 부교감신경이 시냅스 이전으로 되는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어? 얘는 연수에 있지? 교감신경은 시냅스 이전으로 되는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는 거. 그럼 심장근은 교감신경은 척수가 통제하냐가 아니라 연수로부터 이렇게 명령이 받아서 이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척수를 통해 무조건 빠져나온다. 이게 대표적인 해부학적 구조였었지. 그렇지? 내장근은 소화기관이라면 당연히 연수가, 홍채라면 당연히 중간내가, 방광이라면 당연히 척수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개의 중추로부터 빠져나올 때 이와 같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라고. 예외적으로, 물론 수능에서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골격근 중에서 예외적으로 호흡근이 있었다고. 그럼 호흡근은 당연히 체성신경 연결돼 있어서 대뇌의 통제를 받기도 하고, 연수로부터 이어져서 얘는 자율신경도 연결이 돼 있지. 그래서 골격근을 정리할 때는 일단 체성신경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일부 골격근에는 자율신경도 연결돼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되겠지?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근육이 바로 무슨 근이냐? 골격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내용, 우리가 골격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이 들어갈 거야. 되겠지? 여러분들 교재 109쪽을 보시면 각 근육에 대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뭐 강한 수축이다, 쉽게 피로해진다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 이 특징들은 수능에서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 됐지? 두 번째, 본격적으로 골격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골격근의 길항작용이라는 내용이 나와. 길항작용이라는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라는 얘기지. 대표적인 예를 갖고 설명해 볼게.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현재
여러분들의 팔 그림이 나와 있고 위쪽 팔과 아래쪽 팔을 연결하는 이 근육이 있다고. 이 근육이 바로 위쪽 뼈와 아래쪽 뼈를 이렇게 연결하는 골격근이 되겠지, 그치? 이 골격근의 이름까지 안 외워도 돼. 참고로 위쪽 근육은 2두 박근, 아래쪽 근육은 3두 박근을 한다고. 팔을 굽히려면 위쪽 근육이 당연히 뭐 해야 돼? 수축을 해야 되겠지. 그럼 반대쪽 근육은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완을 해줘야지만이 팔이 굽혀지겠지. 됐지? 그래서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의 반응을 서로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되겠지? 그럼 팔을 펴려면 당연히 위쪽 근육은 이완돼야 되고 아래쪽 근육은 수축돼야 되는 서로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골격근의 기량작용. 그래서 이 골격근의 기량작용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팔을 굽히고 펼 수 있는, 또는 다리의 무릎 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굽힐 수 있고 펼 수 있는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점. 되겠지? 자, 그 다음 110쪽에 나와 있는 골격근의 구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제 실제 여기서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골격근의 내부 구조는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해부학적 구조가 들어가야 돼. 되겠지? 자, 일단 팔을 기준으로 한 근육을 살펴보자. 여러분이 이제 골격근을 보통 언제 관찰할 수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치킨을 시켜 먹잖냐. 치킨 뒷다리를 보면 근육 덩어리인데 그 근육 덩어리가 바로 다 골격근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 근육을 찢어보잖아. 그럼 가느다란 실과 같은 구조물들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구조라고. 그래서 골격근은 실과 같은 구조물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구조다라는 상상이 일단 이루어져야 돼. 되겠지? 그 실과 같은 구조 한 가닥을 빼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근육 섬유 다발이라 불러. 섬유라는 말은 실처럼 길다는 얘기야. 됐지? 말 그대로 무슨 섬유가, 근육 섬유가 다발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안에 보면 이런 실과 같은 구조물들이 여러 개 겹쳐져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근육 섬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 되겠지? 이 근육 섬유. 이 근육 섬유가 바로 무슨 수준에 들어가냐? 얘가 바로 세포 수준에 들어간다라는 거. 됐지? 세포도 그냥 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포를 하게 되면, 세포는 보통 핵을 몇 개를 갖고 있지? 하나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핵을 하나를 가지는 세포를 우리가 보통 단핵세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근육 섬유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 여러 개의 단핵세포가 있다고. 처음에는 핵을 전부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킨다고. 이걸 좀 더 멋지게 세포의 융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의 세포가 합쳐졌다 표현을 하면 결국 몇 개의 세포가 돼버린 거야? 한 개의 세포가 되면서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이런 세포를 거다가 뭐라 표현하냐면 다핵세포라 불러. 됐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야. 근육 골격근을 구성하는 세포를 다른 말로는 실처럼 길다 그래서 근육 섬유라 부르는데, 여러 개의 단핵세포들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냥 세포가 아니라 다핵세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고. 되겠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안에 또 다른 길다란 실과 같은 구조물들이 또 만든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구조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거를 근육 원섬유라 불러. 됐지? 그럼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 안에, 즉 다핵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구조물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연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이 혼동을 하는 게 근육 원섬유를 세포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지. 세포 안에 있는 구조물이 된다는 점 이해되겠지? 자,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이 단백질 두 종류를 각각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오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액틴이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인데 실처럼 길어. 그래서 얘들도 섬유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일반 섬유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잖아. 그래서 영어로 필라멘트 말을 써. 필라멘트.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이렇게 부르는 거지. 얘들도 실처럼 길게 생겼다라는 거. 오케이? 되겠지? 자, 근육 원섬유를 일부를 잘라가지고 확대를 시키면 이런 원통형의 구조, 이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실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섬유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점. 이해되겠지? 자,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로로 굵직하게 중간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선이 있다고. 이 선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알파벳 기호를 써서 얘를 지선이라 불러요. 지선. 일종의 마디가 형성되다 보면 되는 거고, 지선과 지선 사이 있지. 지선과 지선 사이를 뭐라 부르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라 불러. 됐지?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근육 원섬유 기본 단위라 부른다고. 오케이? 되겠지? 자, 이 안에 또 다른 실과 같은 구조물들이랑 또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잖아. 이 배열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바로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돼. 이때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를 구분하는 구조적인 특징은 내부에 존재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두께를 가지고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가 훨씬 두껍다고 얘가. 됐지? 액틴 필라멘트는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얇아요. 그래서 두께를 가지고서도 얘가 어떤 단백질의 종류인지도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되겠지? 자,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볼 건 어떻게 확대해서 볼 거냐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서 보는 단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면을 우리가 종단면이라 불러요. 종단면. 됐지? 그림상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가지고 이쪽의 단면을 보면 우리가 이걸 횡단면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지금 표현해 주는 거는 횡단면이 아니라 정단면을 볼 거야. 이걸 그대로 잘라가지고 그냥 앞에서 보는 그림이나 보면 돼. 되겠지? 그러면 이 안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다고. 됐지? 보면 현재 이 파란색이 뭐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결정해주는 지선이 돼요.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지선 사이로 액틴 필라멘트가 이 안쪽으로 뻗어져 있는 구조라고. 되겠지? 그래서 그림상 이 주황색의 구조가 이 하얀색 구조보다 두껍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오신이고 이 얇은 게 뭐가 된다? 액틴이 된다 이거지. 됐지? 그리고 특히 이 지선과 지선 사이에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한 세부 구조에 대한 또 명칭이 있다고. 이 세부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틀이 가장 기본 틀이 된다고. 되겠냐? 그리고 실제 여기 내부 구조까지는 우리 고등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광학 현미경 수준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전자 현미경을 바탕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전자 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이거를 확대해서 표현한 게 이 그림이라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 여러분들 교재 110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에 대한 내용이야. 골격근의 정단면과 횡단면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지. 아까 정단면은 이와 같이 그냥 앞에서 본 거야. 횡단면은 옆에서 본 거야.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정단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할 거야. 되겠지? 정단면이다. 아까 같은 그림 되겠지? 이 파란색 선이 뭐다? Z선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Z선과 Z선 사이가 바로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심 있지. 이 가장 중심 우리가 M선이라 표현을 해. M선. 됐지? M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영역 있지. 액틴과 겹치지 않은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H대라 불러요. H대. 됐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차지하는 영역 있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차지하는 영역을 우리가 A대라 불러. 됐지? 그래서 이 A대는 결국 뭐의 길이와 똑같냐면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I대라 불러. I대. 그럼 실제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오케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림들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오케이? 그럼 그림상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굉장히 짧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 이놈들이 바로 무슨 선에 해당되냐면 지선에 해당이 된다고. 됐지?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근육 원섬유 마디고 이 구조가 이 안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이 원섬유 마디 안에서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암대라 부르거든. 이 암대가 바로 A대다. 그래서 A대는 결국 암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명대라 불러요. 밝은 명자 써서 명대.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I대가 바로 곧 뭐다? 명대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내부 구조를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시면 이 암대의 길이는 곧 마이오신의 길이이면서 A대가 되는 거잖아. A대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이 양쪽으로 뭐가?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됐지? 그다음 암대 내에서도 진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살짝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됐지? 그럼 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겹쳐진 부분이 암대 중에서도 가장 어둡게 보인다고. 됐지? 그럼 상대적으로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H대 영역은 암대 중에서 좀 밝게 보이는 거지. 그럼 그림상 보시면 암대 안에서 살짝 밝게 보이는 여기가 바로 H대가 된다고. 됐지? 그럼 가장 중심 뭐가 되는 거고 M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 구조가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림을 직접 주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장으로 제시를 해버릴 때가 있다. 뭐 A대의 길이는 몇이다, H대의 길이는 몇이다, I대의 길이는 몇이다 이렇게 조건을 줘버린다고. 그러면 어디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려면 이 구조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지금 제시한 그림은 정단면이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 우리가 횡단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길 잘랐냐, 여길 잘랐냐, 여길 잘랐냐에 따라서 옆에서 봤을 때의 구조물이 좀 다르게 보인다 이거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이제 횡단면을 잘랐을 때야. 그럼 그림상 보시면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 근육 원섬유가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일부 단면을 본 거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됐죠? 그러면 이 점으로 표현된 게 이 길다란 선의 단면이 된다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길다란 선이 쭉 뒤에서 이어져 왔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 점으로 표현된 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바로 두께를 갖고 구분하는 거지. 만약 그림이 이렇게만 나왔다 그러면 이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두께를 비교할 수 있는 최소 두 개 그림 같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주황색이 두껍고 파란색이 얇잖냐? 아, 그럼 주황색은 마이오신, 됐지? 파란색은 뭐다? 얇은 게 액틴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럼 얘는 여기 종단면을 기준으로 어디 부분을 잘라야 두 필라멘트가 다 같이 보이니? 그러면 A대 중에서도 두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위지. 여기를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단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되겠어? 그럼 A는 뭐만 보이고 있어? 액틴만 보이고 있잖아. 그럼 액틴만 보이려면 어디를 잘라야 되겠니? 액틴만 존재하는 영역인 무슨 대? I대를 잘라서 봐야 이렇게 보이겠지. 그럼 A는 정확하게 I대 일부를 자를 거야. 그래서 A는 무슨 대 중에서? A대 중에서 뭐를 제외한? H대를 제외한 영역이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잘랐더니 이것만 보이는데 뭐만 보인다는 얘기야? 마이오신만 보인다고. 마이오신만 보이려면 어디를 잘라야 되겠어? H대를 잘라야 되겠지. 그러면은 A대 중에서 어디를 잘랐구나? H대를 자른 단면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하실 게 골격근이 수축한다, 골격근이 이완한다의 기본적인 틀은 수축한다는 얘기는 전체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고 이완한다는 얘기는 전체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이들의 전체 길이가 줄었다. 그러면 수축한 거야. 이놈의 전체 길이가 늘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이완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들이 줄고 늘어남에 있어서 여기를 구성하는 필라멘트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필라멘트의 길이가 줄어드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실제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절대 바뀌지 않아. 선생님,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가 전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전체 길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필라멘트의 위치가 조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오신을 중심으로 액틴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와. 애들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다고.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길이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밀려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선과 지선 사이의 거리가 뭐지겠어? 짧아지겠지.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수축했다 표현하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특히 마이오신을 중심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오면 수축하는 거고 밀려나가면 이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면 된다고.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려면 실제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마이오신이 도와줘야 돼. 마이오신을 보면 이거 하나 확대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위아래로 갈고리 형태가 있다고. 됐지? 이 갈고리 형태를 마이오신 머리라 불러요. 이 위쪽으로 뭐가 있어? 액틴이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럼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을 딱 붙잡고 안쪽으로 막 잡아당긴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막 잡아당긴다고. 그럼 액틴이 안쪽으로 짝짝짝짝 밀려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수축이 된다고. 그래서 마이오신 실제 머리가 움직여 줌으로써 액틴의 위치를 안으로 집어넣냐, 바깥으로 빼내느냐에 따라서 수축과 이완이 결정이 된다는 거. 되겠지? 이렇게. 이런 기본 틀로 해서 이제 수축 이완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그럼 골격근도 수축해야 될 때와 이완해야 될 때를 지가 알아서 판단할 수 없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 중추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골격근이니까 주로 누구의 명령?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수축과 이완의 시점이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뇌로부터 뻗어나오는 원심성 신경이 이 반응기의 일부인 골격근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됐지? 이게 이제 운동뉴런, 정확하게는 원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골격근과 연결된 원심성 뉴런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체성신경이라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체성신경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중추의 명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질 거잖아. 그럼 여기 끝에서 뭐가 분비돼야 돼? 흥분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야 된다고. 이 흥분 전달 물질, 체성신경 최말단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보다 아세틸콜린이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서 근육 원섬유를 자극을 해줘야 이 근육 원섬유가 뭐하라는 명령이구나, 수축하라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심성 체성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어야지 얘는 뭐 한다고? 수축한다고. 이해되겠냐? 됐지? 근데 잡아주시고 여기 끝에를 확대시킨 거야. 됐지? 그럼 얘가 근육 원섬유라고. 됐지? 근육 원섬유의 막인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세포막이라는 얘기야. 됐지? 여기와 연결된 게 여기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 끝에는 뭐가 있어? 시냅스 소포, 즉 아세틸콜린을 담고 있겠지. 흥분이 전도된다고.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에는 세포막과 융합이 돼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고. 이게 분비돼야 얘를 자극하면서 얘가 뭐 한다? 수축한다고.
여기서 가끔 신경계와 연결 구조를 통해서 이것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되겠지? 이 내부 구조까지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야 근육 원섬유는 뭐를 시작한다? 수축을 시작한다. 이거 잡으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완하고 수축했을 때의 각 구간별로의 길이 변화가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해석해 보자고. 됐지? 다시 한번. 수축과 이완이란 얘기는 근육 원섬유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늘었다 줄었다인데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됐지? 마이오신을 중심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수축이 되는 거고 밀려 나가면 이완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됐지? 자, 위쪽이 이완된 상태야. 이제 애한테 명령을 때려가지고 수축을 시킬 거라고. 됐지? 일단은 길이 변화가 없어 보이지, 그치? 됐지? 실제 수축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수축된 그림이 된다. 됐지?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서 수축해라 명령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마이오신 머리가 움직여줘야 되겠지. 왜? 액틴을 잡아다가 끌어당겨야 되거든. 이때 뭐가 필요하겠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아, 수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에너지가 필요하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근육 섬유라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지. 그럼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주요한 활동은 뭐의 분해란 말이야? 그렇지. ATP의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ATP가 분해되면 ADP하고 인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고. 되겠지? 그러면 이 분해 과정을 통해서 공급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드디어 마이오신 머리가 붙잡아다 얘를 잡아 당기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수축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 되겠냐? 되지? 그 다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2단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ATP가 분해가 되면 이걸 다시 뭐 시켜줘야 돼? 합성을 시켜줘야 되지. 그럼 이걸 합성시키려면 그만큼의 또 뭐가 들어가 줘야 되니?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니? 그렇지. 무슨 호? 세포비지.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ATP를 만들어 놓으면 이 ATP를 분해시켜서 방출된 일부 에너지를 바탕으로 무슨 수축에? 그렇지. 근육 수축에 이용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완이 되는 거지? 됐지? 이완될 때의 에너지 소비 여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됐지?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수축만 기억하면 돼. 수축될 때는 반드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에너지는 무조건 뭐의 분해를 통해서만 공급받는다? ATP의 분해를 통해서만 공급받는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근수축에 이용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반드시 ATP로 들어가서 ATP 분해를 통해서 공급받는 게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방법이다.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지선과 여기 지선이야. 여기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자고. 됐지? 그럼 여기와 여기의 차이만 우리가 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지선 사이의 거리는 뭐해져서 감소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H대의 길이도 뭐했니? 감소했지? H대 길이도.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I대잖아. 여기 I대의 길이도 뭐했니? 감소했다고. 오케이? 되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수축하든 이완하든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있다고. 뭐라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됐지?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도 변하지 않았고 마이오신 자체 길이도 변하지 않은 거야. 됐지? 특히 마이오신의 길이는 곧 무슨 대 길이야? A대의 길이면서 N대의 길이였다고. 그래서 수축과 이완과 관계없이 A대의 길이를 결정하는 마이오신 길이는 절대 변화가 없다는 거. 추가적으로 액틴도 당연히 길이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점. 이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수축할 때는 전체적으로 애들이 길이가 줄어들잖아. H대도 줄어들고 I대도 줄어들고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있다고. 수축했을 때 뭐가 늘어나냐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 있지. 이 겹치는 부위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얘가. 오케이? 됐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111쪽에 나와 있는 이완과 수축 시 근육 원섬유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볼게. 자, 이쪽이 위완된 거고 아래쪽이 수축이 된 거야. 되겠지? 이거 비교할게. 수축과 이완과 관계없이 A대 길이와 액틴 길이는 절대 변화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I대와 H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이완과 수축을 비교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완됐을 때 I대와 H대의 길이는 늘었지.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A는 뭐 한 거야? 짧아진다고. 그래서 주의할 게 이제 겹치는 부위야. 이 겹치는 부위라는 얘기는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겹치는 부위라고 이렇게. 이완됐을 때, 수축이 됐을 때. 그래서 그 이완되면 겹치는 부위는 오히려 얘는 뭐해진다? 짧아진다. 수축이 되면 겹치는 부위는 뭐해진다? 길어진다.
오케이? 됐지? 이게 골격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됐지?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완과 수축했을 때 마이오신 마디의 길이의 변화나 H대 길이의 변화, I대 길이의 변화가 어떤 두 시점 간의 길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드디어 계산하는 문제를 위한 기본 바탕이 깔려져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되겠죠? 그래서 111쪽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구간별 길이 변화 해석이지. 그래서 근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세 번째 내용이 거의 99% 지금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됐죠?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배웠던 내용 아예 안 물어보나요? 물어봐. 지엽적이라고 좀 표현하기 뭐하긴 한데 그런 지식적인 구조적인 특징들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앞에 내용 기본이 깔려 있고 그럼 추가적으로 길이 계산 문제까지 마스터가 돼야 근육 파트가 완전히 학습이 끝난다라는 점. 됐지? 사실 이 길이 계산을 위한 수업을 할 때 좀 안타까운 게 이거는 우리는 생명과학이잖아. 근데 이 문제는 길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다고. 과목은 생명과학인데 수학적 사고를 왜 여기서 요구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근데 내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추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냥 문제는 나오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오케이? 되겠지? 기본적인 논리는 굉장히 쉬워요. 초등학교 산수 수준이야. 그래서 이 길이 계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기본 전제가 있어요. 됐지? 항상 문제는 지선과 지선 사이에 근육 엄섭류 마디를 기준으로 나와.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근육 엄섭류 마디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X라 보통 표현을 해요. 됐지? X의 가장 중심이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그랬지? M선이라고 그랬지. 됐지? M선을 기준으로 양쪽은 완벽한 좌우 대칭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우리가 문제 길이 계산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되겠지? 각 구간별 위치를 우리가 표현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c지. 그치? 스몰 a는 양쪽의 I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스몰 b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양쪽의 역시 절반의 부분을 표현을 했고 C는 정확하게 무슨 대로 표현한 거니? H대를 표현을 한 거지. 됐지? 길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무조건 잡아야 될 게 최소 두 시점이 나오거든. 무슨 시점과 이완 시점과 수축 시점이 나와요. 항상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 이완인지 어느 시점이 수축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길이 계산을 가지고 구분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되겠지? 일단 이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X의 길이를 내가 2.0이라고 볼게. 됐지? 원래 보통 길이 단위를 보통 쓸 때 우리가 미터를 쓰거나 밀리미터를 쓴다고. 그래서 근데 얘는 길이가 훨씬 작기 때문에 단위가 덜 짧아져요.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나와요. 마이크로라는 뜻 몰라도 돼. 그래서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면 그냥 길이 단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됐지? 단위 환산 문제는 안 나와. 됐지?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그냥 생략해서 그냥 2.0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수축을 했을 때 이때 X의 길이를 1.8로 볼게요. 그럼 X의 길이를 2.0, 1.8 이런 길이가 참겠잖아.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 표현할 거냐면 변화량이라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적용할 때 잘 봐. 아까 X의 가장 중심이 M선이라고 그랬고 이 M선을 기준으로 양쪽은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지. 됐지? 그래서 X를 포함하는 전체 길이의 변화량을 내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전체 변화량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전체 변화량 몇이다? 0.2다. 되겠지? 내가 전체 변화량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문제 접근하실 때 시점도 구분하셔야 되고 그 시점별로 각 길이의 변화량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핵심이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완 됐을 때 A대의 길이를 내가 1.6으로 보자고. 그럼 이 A대의 길이는 곧 마이오신의 길이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에 관계없이 이 길이는 일정하지. 수축될 때도 그럼 그대로 몇으로 가면 되는? 1.6으로 가면 된다고.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완 됐을 때 X의 길이도 알고 A대의 길이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걸 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지? I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됐지? 그러면 이걸 빼면 몇이 나오니? 0.4가 나온다고. 근데 이 0.4가 양쪽의 I대를 더한 값이란 말이야. 됐지? 근데 양쪽은 서로 무슨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I대와 여기 I대 길이는 똑같겠지. 이거를 합친 값이 0.4니까 이 각각의 I대의 길이는 몇이 되겠냐? 0.2가 되겠다. 되겠어? 됐지? 이때 주의하실 게 문제에서 I대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한쪽의 I대가 아니라 양쪽의 I대 합을 다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완에서 수축이 가면 전체는 몇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지? 0.2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0.2가 줄여야 된다고. 그럼 M선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 나누잖아. 그럼 일쪽 절반은 전체 변화량 중에서 절반의 변화량이 0.1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고
나머지 여기 절반도 나머지 변화량이 몇의 변화가 0.1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됐지? 즉 이쪽의 i대의 길이가 0.2잖아. 이 0.2가 수축이 되면 얘가 줄어들 거라고. 그럼 얼마만큼 줄어들겠니? 전체 변화량 중에 절반의 변화량만큼 줄어들 거라고. 즉 몇이 줄어들어? 0.1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0.1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몇이 줄어? 0.1이 줄어서 이 길이도 0.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합친 값이 몇이 되는 거야? 0.2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되겠지? 그럼 i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스몰 a였다고. 그래서 스몰 a. 그럼 스몰 a 길이가 이완 됐을 때는 몇이었지? 0.2였다고. 됐지? 그러면은 수축됐을 때 얼마로 줄었지? 0.1로 준 거야. 그래서 잘 봐. a대는 변화량이 제로고 i대, 이 i대는 양쪽 i대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완됐을 때와 수축됐을 때의 변화량은 전체 변화량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스몰 a는 전체 변화량이 아니라 절반의 변화량을 따라간다고. 그럼 a는 절반의 변화량인 몇만큼? 0.1의 변화량만큼 길이 변화가 생길 거라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c의 길이인 h대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자고. 내가 a를 들어서 이완됐을 때 이 h대의 길이를 내가 0.4로 한번 살펴보자고. 0.4. 그래서 여기 길이를 내가 0.4로 보는 거다. 되겠지? 그럼 수축을 하면 이 h대의 길이는 늘어나겠니? 줄어들겠니? 줄어들겠지. 그럼 얼마만큼 변화량만큼 줄어들겠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h대는 이 양쪽의 절반이 다 건드려지는 거야. 그러면 한쪽 절반이 0.1 줄 것이고 여기도 0.1 줄 것이기 때문에 이 h대는 결국 몇의 변화량만큼? 전체 변화량인 0.2만큼 줄어서 실제 길이는 몇이 될 거라 이거야. 0.2가 될 거라고. 되겠어? 그럼 나머지 b의 길이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a대의 길이가 1.6이고 h대의 길이가 0.4니까 이걸 빼면 양쪽에 겹쳐진 부위의 합이 나오겠지. 그럼 이 놈을 뺀 값이 1.2잖아. 그럼 1.2를 양쪽 2로 나누게 되면 한쪽의 길이가 각각 몇이 되는 거야? 0.6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스몰 b에 해당되는 길이는 몇이구나? 0.6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스몰 b는 분명히 뭐 하는 부위야? 겹치는 부위지. 그럼 수축을 하면 이 겹치는 부위의 길이는 오히려 뭐 한다 그래서? 늘어나지.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고 얘가. 그러면 얼마만큼의 변화량만큼 늘어나니? 그러면 스몰 b는 양쪽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양쪽 중에서 절반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절반의 변화량만큼 길이 변화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그럼 스몰 b는 절반의 변화량인 0.1만큼 늘어나니 줄어드니? 늘어난다고. 몇? 0.7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길이 변화 구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M선을 잘라서 절반을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 얘는 절반의 변화량을 따라가. 그래서 양쪽을 다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 얘는 전체의 변화량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것만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문제 품에 있어서 거의 80%는 해석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액틴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액틴의 길이. 됐지? 액틴의 길이는 그림상 기호상에서 A와 B를 더한 값이지.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한 값이 액틴의 길이야. 그럼 A와 A를 더한 값이네. 그럼 A와 A를 더하면 액틴의 길이가 나오지. 단 주의할 점, 양쪽의 액틴이 아니라 한쪽 액틴 길이인 거야. 됐지? 다시 한번 액틴의 길이도 자체 길이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완됐을 때의 길이나 수축했을 때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고. 됐어? 이걸 더하면 몇이니? 0.8. 얘도 몇이야? 0.8이라고. 그래서 액틴의 길이 변화량은 몇이 되는 거야? 제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스몰 a가 0.1만큼 줄었을 때 겹치는 부위인 스몰 b는 0.1만큼 늘었다고. 그래서 두 값 합수 몇이야? 제로지. 그래서 액틴의 길이는 변화량이 제로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길이의 변화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 틀이 된다고. 되겠냐? 그럼 문제에서는 이걸 좀 더 응용시켜서 이렇게 나온다 문제가. 대체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주어질 때 A와 B의 길이를 더한 값을 주거나 B하고 C의 길이를 더한 값을 주거나 A하고 C의 길이를 더한 값을 준다고. 하나하나 해볼게. 됐지? A하고 B의 길이를 더한 값은 어차피 액틴의 길이기 때문에 변화량은 제로라고. 왜? 이거는 곧 액틴의 길이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더해볼게요. B하고 C를 더하는 거는 겹치는 V와 HD를 더한 거지? 됐지? 그럼 매 두 개를 더하면 몇이냐? 1.0이 되네. 됐어? 그럼 수축했을 때는 이거를 더하면 몇이냐? 0.9지. 그러면 이 길이의 변화량은 몇이 되니? 0.1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일반화 시켜야 돼. 왜 0.1의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 A가 수축이 되면 B는 겹치는 V지. 그럼 얘는 늘어나지. 절반 따라가 전체 따라가 절반 따라가지. 플러스 0.1만큼 늘어난다고.
그래서 C의 길이는 H대 길이지. 그럼 H대 길이는 전체 따라가 절반 따라가 전체 변화량 따라가지. 그러면은 0.2만큼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럼 이 변화량을 더하면 결국 0.1만큼 줄어든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B하고 C를 더한 값에 두 시점의 길이를 준다고. 됐지? 그러면 길이가 짧아진 게 무슨 시점? 수축 시점. 길이가 늘어나 있는 게 이완 시점이구나. 거기에다가 이 둘의 차이는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이 변화량은 전체가 아니라 무슨 변화량에 해당되는구나.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겹치는 V와 H대를 더한 값의 두 시점의 길이 차이는 무슨 변화량에 해당된다?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된다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시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 A하고 C를 더한 거야. 그럼 실제 우리가 구해본 바로 따르면 A하고 C를 더하면 0.6이 되는 거고 A하고 C를 더하면 0.3이 되지. 그래서 그럼 이 길이의 차이는 몇이 나지? 0.3이 나지. 이유가 뭐니? 라고 하면 스몰 a나 스몰 c나 수축을 하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줄어든다고 길이가. a는 전체 따라가 절반 따라가 절반 따라가지. 절반만큼 0.1만큼 줄어든다고. a는 전체를 따라가니까 전체 변화량인 0.2만큼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 변화량을 더하면 그만큼 0.3만큼 뭐 하는구나? 줄어드는구나 확인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i대 일부와 i대 절반에 해당되는 v와 h대를 더한 값에 길이를 봤더니 두 시점의 길이가 짧은 놈이 수축했다는 뜻이고 긴 놈이 뭐 했다는 뜻이야? 이완했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 두 길이의 차이는 결국 뭐가 되냐 그러면 절반의 변화량의 3배만큼 된다고. 즉 A를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눠버리면 0.1이 나오는데 이 0.1이 곧 무슨 변화량? 절반의 변화량이고 이것을 3배 한 만큼의 변화량 차이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I대의 길이에 해당되는 절반의 V와 H대를 더한 값에 두 시점의 길이 차이에 대한 변화량을 3으로 나눠버리면 무슨 변화량 구할 수 있다? 절반의 변화량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절반의 변화량 알면 그걸 맞춰서 무슨 변화량도 전체 변화량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완과 수축에 따라서 각 구간에 해당되는 길이에 적용시켜서 실제 길이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정리하자고. 바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애들이 어려워해서 실제 길이를 적용해서 이 의미를 내가 보여주고자 한 거야. 자, 볼게요. 자, 이때 근절 길이라는 얘기는 X의 길이야. 근육 원선 마디의 길이. 됐지? 전체 변화량은 H대의 전체 변화량하고 똑같이. H대의 전체 변화량. I대, 두 I대를 더했을 때의 변화량 그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고 두 겹치는 V를 더한 값에 변화량에 해당된다는 뜻.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몰 a는 I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시점에 대한 스몰 a 길이 변화량은 전체 변화량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거. 스몰 b도 겹치는 부위인데 이 겹치는 부위를 양쪽을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건드리겠다고. 절반만 건드리니까 이놈도 마찬가지로 두 시점에 대한 길이 차이에 대한 변화량은 결국 전체 변화량이 아니라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됐지? 이렇게. 이거는 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음 세 번째. B하고 C를 더한 값이지. B는 뭐 했었지? 겹치는 부위. C는 무슨 대야? H대지. A는 절반의 변화량을 쫓아가고 A는 전체 변화량을 쫓아간다고. 됐지? 이완에서 수축으로 간다 가정을 하면 A가 0.1이 늘면 A는 전체 변화량을 쫓아가니까 0.2만큼 줄어든다고. 그럼 이 길이 변화량은 결국 0.1이 돼서 이 0.1은 결국 전체 변화량이 아니라 절반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A하고 C를 더한 값이야. A는 I대의 절반 부분, C는 H대지. 그러면 수축 시점으로 간다 하면 A는 절반의 변화량만큼 줄어들고 A는 전체 변화량만큼 줄어드니까 이 두 길이 변화에 따른 이완과 수축 시점에 대한 길이 차이는, 즉 그 변화량은 절반의 길이 변화량의 3배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길이 변화량을 3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무슨 변화량 구할 수 있다? 절반의 변화량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되겠어? 자, 그럼 다섯 번째로 A대의 길이와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수축과 이완과 관계없이 A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들의 변화량은 그냥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되겠지?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수축 시점과 이완 시점을 구분하셔야 되고 두 시점에 대해서 전체 변화량과 절반의 변화량을 각각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각 구간별로 길이 차이가 전체 변화량만큼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절반의 변화량만큼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연습하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틀은 다 마무리가 된다고. 이제 해볼게요. 일단 시점 이미 정해졌어요. 이완 시점과 수축 시점. x의 길이가 나왔지? 3.0과 2.6이네.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길이의 차이는 결국 변화량이 되겠지? 그럼 길이 차이가 일단 몇이 나니? 0.4가 된다고. 그럼 이 변화량은 0.4라는 변화량은 무슨 변화량에 해당되는 거야? 전체 변화량. 그러면 이거의 전체 변화량은 0.4를 따라가고 절반의 변화량은 몇을 따라가는구나? 0.1을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이때 길이 차이라는 얘기는 수축이 됐을 때 이만큼 변화량만큼 뭐 했네? 줄었네? 이렇게 표현하라는 뜻이야. 되겠지? 자, A대의 길이야.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의 길이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과 관계없이 얘는 똑같다고. 매 변화량은 제로니까 길이 차이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그 다음 I대지. 이때 I대는 양쪽의 I대를 다 더한 값이야. 됐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X에서 A대를 빼면 이완 상태에서의 I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3.0에서 1.6을 빼면 이 I대는 1.4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럼 수축이 되면 이 I대는 길이가 줄여야 되겠지. 얼마만큼의 변화량만큼 줄여야 되겠니? 두 값을 합친 값이니까 전체 변화량만큼 얘는 줄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I대 양쪽의 길이를 더한 값이 1.4면 이것의 절반이 스몰 a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지. 무슨 시점에서? 이완 시점에서. 그럼 여기 몇이 되냐고? 0.7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0.7이지. 그럼 0.7이 수축이 되면 I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길이가 줄어들 건데 변화량은 전체 변화량이 아니라 절반의 변화량인 0.2만큼 줄여야 되겠지. 그럼 몇이 된다고? 얘는 0.5가 된다고. 됐지? 그래서 0.5, 0.5를 더하니까 몇이 됐구나? 1.0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자, HD의 길이가 나왔어요. HD의 길이는 여기지? 그럼 HD의 길이는 양쪽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 길이의 변화량은 전체 변화량을 쫓아갈 거라고. 그럼 HD의 길이는 늘어야 되니 줄여야 되니? 줄여야 되지. 이만큼 줄여야 돼요.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 돼? 0.2가 되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스몰 b의 길이를 볼게요. 그럼 스몰 b가 겹치는 부위인데 이 겹치는 부위가 양쪽을 다 더한 값이 아니라 양쪽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겹치는 부위지. 그러면 이 b의 길이가 일단 값이 나오긴 했지만 얘도 무슨 변화량 쫓아가야 돼? 절반의 변화량 0.2. 근데 겹치는 부위는 수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잖아. 그럼 얘는 0.2만큼 늘어난다고. 물론 내가 0.5를 이완 시점에서 주긴 했지만 이게 나오지 않았다면 역시 계산할 수가 있지. 여기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 A대가 1.6이고 이완했을 때 이때 H대가 0.6이지. 그럼 이걸 빼면 1.0이잖아. 그럼 1.0은 이 겹치는 부위를 서로 더한 값이지. 양쪽은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 길이당 몇이겠구나? 0.5겠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0.2만큼 늘어야 되니까 수축했을 때는 몇이 되겠냐? 0.7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A하고 B를 더한 값은 한쪽에 해당되는 액틴의 길이라고. 이 액틴의 길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어차피 값이 똑같이 나오겠지. 왜 길이 변화가 제로입니까? A가 늘어난 만큼 A가 줄어드는 만큼 A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결국 변화량은 제로가 된다 이거지. 됐지? 자, 그 다음 A하고 C를 더해 볼게요. 그럼 실제 길이를 구하기 전에 그 변화량은 뭘 쫓아가냐 이거야. 됐지?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A나 C는 수축을 하면 둘 다 줄여야 된다고. 됐지? 그럼 얘는 절반만큼 줄고 얘는 전체만큼 준다고. 그럼 절반이 몇이야? 0.2. 그럼 스몰 a가 0.2만큼 줄고 얘는 0.4만큼 줄여야 된다고. 그럼 A와 C를 더한 값의 변화량은 이 두 변화량을 더한 만큼 줄어들겠지. 몇 만큼? 0.6만큼 감소할 거라고. 그래서 A와 C를 더한 값의 길이 차이는 절반의 변화량에 3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3으로 나눠버리면 절반의 변화량이 몇이 구할 수 있다? 0.2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에서 가끔 활용된다는 거야. 됐지? 어쨌든 0.6만큼 줄여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한번 해보자고. A하고 C를 더해보면 A랑 A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3이 되겠지? 그럼 0.6만큼 준다고. 그럼 A랑 A를 더한 값이니까 0.7이 된다고. 0.6만큼 줄어든 값이 나오는 거지. 됐지? 어쨌든 이 길이 차이가 0.6 구해줬고 3을 나누기로 때려버리면 절반의 변화량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지? 그다음 B하고 C를 더해볼게요. B하고 C는 겹치는 부위 절반과 H대를 더한 값이지. 그럼 변화량 먼저 구해보자고. 그럼 B는 겹치는 부위가 늘어난다고. 절반의 변화량만큼 늘어나지 0.2만큼 늘어나고 C는 전체 변화량만큼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0.4만큼 줄어들 거라고. 그럼 변화량만 더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0.2만큼 뭐 하겠구나? 줄어들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실제 한번 해보자고. B하고 C를 더해보면 A랑 A를 더하는 거지. 그럼 몇이 되니? 1.1이 된다고.
수축했을 때 A랑 A를 더하게 되면 0.9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0.2만큼 줄었다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방금 풀었던 문제에 대한 표를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잠깐 화면 정지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근육 길이 계산 문제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될 게 시점 구분해라. 이완 시점과 수축 시점. 이 이완 시점과 수축 시점을 구분할 때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는 각 구간의 길이를 X나 I대나 H대 길이를 비교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보는 바와 같이 A, B, C 구간을 나눠 가지고 AC의 합과 BC의 합의 차이를 통해서 이완과 수축 시점을 구분하라는 문제도 있어. 이게 살짝 난이도가 높은 문제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합친 값에 두 시점의 길이 차이에 해당되는 변화량이 전체 변화량에 해당되냐,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되냐, 그걸 잘 구분해서 변화량의 값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다면 어느 문제든지 95% 이상은 전부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됐지? 그럼 나머지 5%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걸 더 응용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수학화시켜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최근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됐지? 실제 이 틀만 가지고서도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긴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최소 몇 회 이상, 5회 이상 꼭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이 근육 파트 부분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풀이하는 거는 근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기 위한 풀이 과정이고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 근육 파트는 가장 핵심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한 길이 계산 문제가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최소 5회 이상 꼭 풀어보셔야 여러분들만의 학습 완성도가 마무리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문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13쪽에 나와 있는 개념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 114쪽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골격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호에 해당되는 명칭을 적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길이 계산 문제 줘놓고 이와 관련된 연결 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도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내용 중 하나다라는 점. 됐지? 근육의 일부 가닥을 확대시켰지? 그럼 A가 바로 근육 섬유 다발이 되고 B가 근육 섬유가 된다라는 점이지, 그치? 이 근육 섬유가 바로 세포는 세포인데 하나의 세포에 여러 개의 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핵 세포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근육 섬유 안에 또 다른 원통형 구조들이 또 밀집이 됐는데 이 C가 바로 근육 원섬유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에서 여기 이렇게 마디가 보이잖아. 이 마디를 우리가 지선이라 불렀고 지선 사이에 해당되는 여기가 근육 원섬유 마디인데 이게 바로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치?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는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었는데 실과 같은 구조물로 아주 얇기 때문에 필라멘트를 말을 붙였고 각 단백질 명칭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가 있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림은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치? 근육 원섬유라는 얘기는 지선과 지선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구조물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기억이 바로 근육 원섬유 마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기억이 근수축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슨 대구나? I대구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됐지? 디귿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위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A대가 되면서 마이오신의 길이이면서 암대에 해당된다. 됐지? 참고로 I대는 명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치? 자, 그 다음 A대 중에서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인 리을이 바로 H대가 되고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가장 중심이 뭐가 되니? M선이 된다라는 점. 됐지? 그래서 이 비읍이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되고 미음이 바로 액틴 필라멘트가 된다라는 점. 이해되겠지? 자, 근수축 시 디귿, 미음, 비읍의 길이 변화는 없니라고 물어봤지? 다시 한번 근수축이 일어났을 때 길이 변화가 절대 없는 거는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절대 변화가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이 전부 다 필라멘트에 해당되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변화는 없을 것이다. 됐지? 자, 근수축 시 미음과 비읍에 겹치는 부위가 감소하니라고 물어봤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지? 그럼 액틴이 수축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겹치는 부위는 오히려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됐지? 자,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암대지. 그럼 암대라는 부위는 바로 무슨 A대인 디귿에 해당되는 부분이 틀렸지? 니은은 오히려 밝게 보이는 부분이 명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 됐지? 자, 3번 가보자. 3번은 각 구간별로 이게 전체 변화량을 따라가는 건지 절반의 변화량을 따라가는 건지를 잘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내용이야. 됐지? 자, 근육 원섬유 마디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T1이 이완 상태고 T2가 수축 상태래.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 마디가 0.6 마이크로미터 차이가 난대요. 두 시점에서. 됐지? 그럼 T1과 T2가 있는데 T1이 이완 상태고 T2가 수축 상태야. 됐지? 근육 원섬유 마디는 여기 길이지? 됐지?
이 x의 길이 차이가 몇 차이 난다고? 0.6 차이가 난대요. 그럼 이 x의 길이의 0.6은 이 두 시점에 대해서 무슨 변화량이 돼? 전체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전체 변화량 몇이 되는구나? 0.6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의 절반에 해당되는 변화량은 몇이 되겠네? 0.3이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됐지? 그러면 A는 전체 따라가니 절반 따라가니, 즉 변화량을 적어보라는 얘기야. A는 I대의 절반이니까 전체가 아니라 절반을 따라가겠지. 그리고 T1에서 T2가 될 때라고 했기 때문에 뭐 될 때야? 수축이 될 때지. 그러면 A는 길이가 줄어야 돼요. 줄여야 되지. 몇만큼? 절반만큼. 몇? 0.3만큼 줄어들겠네. 됐지? 자, B는 겹치는 부위야. 겹치는 부위는 수축을 하게 되면 A는 오히려 길이가 늘어나지. 늘어나는데 전체 따라가 절반 따라가 절반 따라가지. 그럼 0.3만큼 길이가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A와 B를 더한 값의 변화량은 결국 이 둘의 변화량 더한 값이니까 제로가 되고, 이 A와 B를 더한 값은 무슨 길이에 해당돼? 액틴의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액틴 길이 자체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지? 자, C는 무슨 대야? 얘가 H대지. H대는 무슨 변화량 따라가? 전체 변화량 따라가고, 수축을 하면 길이는 줄여야 되지. 그러면 0.6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됐지? 자, 그 다음 B하고 C를 더하래요. B하고 C는 서로 겹치는 부위와 H대지. 그럼 A는 늘어나고 A는 줄어든다고. A는 절반만큼 늘어나지. 플러스 0.3만큼 늘어나고, A는 전체 변화량이 0.6만큼 줄어들 거라고. 결국 이 둘의 더한 값의 두 시점의 길이 차이는 절반의 변화량만큼 줄어들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C를 더해요. 그럼 A나 C는 전부 다 I대와 H대이기 때문에 둘 다 줄어든다고. 근데 A는 절반 줄어들고 A는 전체만큼 변화량만큼 줄어들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0.3만큼 줄고 A는 마이너스 0.6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두 시점의 길이 차이는 마이너스 0.9만큼의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A하고 C를 더한 값의 두 시점의 길이 차이는 절반의 변화량의 3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놈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절반의 변화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지? 어쨌든 0.9만큼 줄어들 것이다가 일단 핵심이 된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식으로 각 구간의 합의 길이 차이를 줘서 시점이 이완 시점이냐 수축 시점이냐도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신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됐지? 저기까지 해서 근육과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지만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후에 꼭 풀어보시고 내용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